광복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숨은 일제잔재가 많습니다. 활용 방안이나 사후 처리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민간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17일간의 폭염 특보 끝에 단비가 내리면서 농촌과 도심이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소록도 병원에 가짜 한센인들이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회의실이나 운동장, 주차장 등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공유 창구가 생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일제강점기가 35년입니다. 워낙에 긴 세월이라서 그때의 흔적들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도 광주 도심에서 일제의 잔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현장을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공원 한복판에 있는 사찰입니다. 맞배 지붕과 가느다란 기둥, 나무로만 이루어진 창호 등에서 일본식 건축물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식이 분명하죠. 특히 창호 같은 것도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띠살이랄지, 빗살이랄지, 또 꽃무늬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건 창살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확실한 일본식 창호죠. 광주의 모 사학재단에서 일제강점기 광주에 세워진 신사 건물을 내부만 고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사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부 45년에 면민이고 군민이고 할 것 없이 새스랑, 낫, 곡괭이 들고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신사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만 남아있어 이게. 일제강점기 신사가 세워졌던 흔적은 광주공원에도 남아있습니다. 지나다니시며 많이 보셨을 광주공원의 이 계단 역시 이 위에 있던 신사에 참배를 하러 올라가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뒀던 겁니다. 근처에는 윤웅열, 이근호 등 친일 인사를 기리는 비석들이 왜군에 무찌른 행주대첩의 주역, 권율장군 비석 뒤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름들이 아마 태반 정도는 몰라지 그 내용은 모르죠.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된 동굴들은 일제가 항복하기 이전에 세운 전쟁 시설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정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광주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일제의 잔재.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숨어있던 일제의 잔재를 찾아낸 이들은 시민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찾아낸 게 다행입니다만 언제까지 민간 영역에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근처 연료고의 존재는 시민 제보와 언론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일 독립군 토보를 위해 만든 간도 특설대 장교였던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와 도로명도 시민이 발견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친일 인사 선정비 역시 민간단체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민간 차원에 맡겨져 있는 일제의 흔적 찾기는 한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사적비군이 있지만은 이 사적비군들을 탁본을 뜰 수가 없었어요. 개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필사를 했습니다. 그 겨울에. 애써 발견한 뒤에도 대처가 늦거나 아쉬운 경우가 잦습니다. 일제강점기 세워진 신사를 고쳐 만든 사찰의 경우에 한때 철거 논란이 일었지만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백일초등학교는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은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학교에서 광복 7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작정 없애는 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겠죠? 능사는 아니고 오히려 그걸 교육적 자료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청산되지 않고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제강점기 흔적들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센인들이 생활하는 국립소록도 병원에 가짜 환자들이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1916년 설립된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센인 550여 명 가운데 일부가 가짜 한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지 않거나 과거에 치료 이력이 없는데도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해 소록도 병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정부에서 매기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적당히 납니까? 병원 측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올해 초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환자 9명의 증빙 서류 발급 사실이 불분명했고 이 가운데 3명의 서류는 병원 자치위원회 관계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체가 동일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저희들이 확인이 됐죠.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의로 이제 서류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병원 측은 서류 위조 행위에 가담한 전 자치위원장 등 4명을 퇴원시켰지만 환자 9명에 대해서는 실제 한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대로 병원에서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서류가 좀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입원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서류를 통해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퇴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지를 식혀주는 단비에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4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17일 동안 이어진 폭염특보 속에 뜨겁게 달궈졌던 농촌에 오랜만에 생기가 돕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에 잿빛으로 변해버린 고추와 옥수수, 가지 등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맨날 미치는 시간 비가 나갖고 가물어갖고 다 뒤지고 병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꼬치밥 꼬랑에서 죽고 그랬다가 안 없대요. 비실비실했던 오리도 단비가 내리자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 들어 제법 굵어지면서 흑산도와 홍도에 호우경보가, 진도, 완도, 해남 등 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저번 주까지 되게 더웠는데 비 오니까 되게 날씨도 시원하고 다니기도 되게 좋아요. 특히 남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 30에서 80mm, 특히 남해안은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습호우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단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주말까지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회의실이나 운동장, 주차장이 필요할 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한데 모은 정보 창구가 생겼는데 소유보다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 복지시설은 10년 전부터 강당과 물리치료실을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얻자 시설이 운영하는 카페 회의실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지만 아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이처럼 시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많이 있지만 흩어져 있는 탓에 막상 이용하려면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각종 공유 정보를 한데 모은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유 광주 사이트는 스마트폰으로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무료 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또 개방형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와 같은 회의 공간이 필요한 단체와 운동장 구하느라 애를 먹는 동호 회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난감과 가전제품, 가구 등 생활 물품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이랄지 제기랄지 아니면 예촉이랄지 이렇게 한 번 사용하고 많은 물건들, 1년에 한 번 사용하고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기부해서 서로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자는 뜻으로. 그렇지만 장난감 도서관이 3곳에 불과하고
공유시설 정보들이 주로 공공기관에 치우쳐 있는 등 시민들이 매력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이 조금 주도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부터 공유를 시작하자. 환경도 살리고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도 주자는 공유정책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기아차 소울이 수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출시 이후 지난 6월까지 소울의 수출량은 101만 7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교황이 한국 방문 때 소울을 타서 화제가 됐던 지난해에는 수출량이 21만 7천여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소울의 국내 판매량은 8만 3천여 대로 수출량의 12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닭섬과 호래비섬, 씨앗섬 등 전남에는 특별한 이름의 섬들이 많지만 지도에서는 어쩐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식 이름이 아닌 주민들 사이에서 통하는 방언이기 때문인데요. 해경이 표준어와 방언을 모두 표기한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에 위치한 주지도. 섬 중앙에 있는 바위가 손가락을 닮아 어민들 사이에서 손가락섬으로 불립니다. 바로 옆 발가락섬도 공식 명칭은 양덕도. 섬은 하나지만 이름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실제와 통용되는 이름이 달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섬은 전남 전북에 확인된 것만 260여 개. 해경은 표준어 이름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을 모두 해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해도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해도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방언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광대도는 사투리인 사자섬과 함께, 소모도는 깨섬과 함께 지도에 써넣어 누구든 손쉽게 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내부용으로 시작됐지만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어민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목포와 완도 등 전남 서남의 섬만 2,070여 개로 전국 섬의 64%. 해경은 일선 해경안전센터와 섬 주민들을 상대로 사투리에 대한 자료 수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금호타이어노조가 예정했던 대로 오늘 오전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어제까지 사측과 막판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근무조별로 4시간씩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어제 막판 협상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 지급과 정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이 양보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의 직원 채용에 3천여 명이 몰린 가운데 선발 기준을 놓고 지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의 직원 채용을 위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200여 명이 지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선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원자들은 경력자 등에게 주는 가산점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지원자들은 대기업과 유사한 채용 방식이 문화 분야 경력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초대 원장 공모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던 응모자 3명이 모두 부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원장 추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한 결과 응모자 3명 중 적격 후보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오늘 18일 회의를 열어 재공모를 포함해 원장 선임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말하기와 독서력 향상을 위한 꿈을 실은 독서열차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MBC가 공동 기획한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 파주 출판단시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 6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책의 도시인 파주를 방문해 독서와 말하기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